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볼 질문은요. 진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적게 먹으면 정말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더 길고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우리 저녁 식탁 위에 숨어 있다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과학계에서 수명 연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열량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얘기를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요. 이 열량 제한이라는 게 어떤 아이디어인지부터 시작해서 동물 실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사람한테도 통할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거고요.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게 그냥 칼로리만의 문제인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핵심 결론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의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게 바로 열량 제한, 영어로는 Caloric Restriction, 줄여서 C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냥 굶는 게 아니에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딱 그 정도로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목표는 체중 감량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살 빼는 게 아니라 노화시계 자체를 좀 늦춰보려는 시도인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근거를 찾아 동물계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열량 제한을 했더니 수명이 늘어나는 현상이 정말 다양한 생물한테서 나타났어요. 아주 작은 효모나 벌레, 파리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그리고 실험실에서 흔히 보는 쥐 같은 설치류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우리랑 꽤 가까운 원숭이한테서까지 이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생명체에 내장된 어떤 근본적인 법칙 같은 게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리고 동물 연구를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쥐 같은 설치류 연구를 보니까요. 열량 제한을 한 기간이랑 수명이 늘어난 정도가 거의 정비례 관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한을 하면 할수록 더 오래 살더라는 거죠. 정말 강력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동물들한테는 확실히 효보가 있는 것 같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작용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모든 연구의 핵심이자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의견이 팽팽한데요. 한쪽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량 제한을 한 사람들 몸을 보니까 동물들한테서 나타났던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 대사나 호르몬 변화 같은 것들이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반대쪽 의견도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다.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오래 살고 진화의 길도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인간에게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U자형 곡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체질량 지수, BMI랑 사망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신기하게 U자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뚱뚱해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너무 마른 것도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의 경우 무작정 적게 먹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자, 이 논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을 좀 더 깊이 분자 수준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평소에는 성장하고 번식하는 데 에너지를 썼다면 연령 제한 상태에서는 버티고 수리하는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마치 비상 상황에 돌입해서 불필요한 전력은 다 끄고 생존에만 집중하는 것처럼요. 일종의 생존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일단 먹는 게 줄어들죠. 그럼 2단계로 우리 몸에 성장해라고 명령하는 인슐린 같은 신호들이 줄어듭니다. 그럼 3단계? 이걸 감지한 우리 몸이 SIRT1이나 AMPK 같은 아주 중요한 대사조절 스위치를 켜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세포의 대청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대청소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전문 용어로 자가포식, 영어로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낡고 손상된 세포 찌꺼기들을 싹 청소하고 쓸만한 건 재활용하는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열량 제한을 하면 바로 이 자가수리 시스템이 훨씬 더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게 어쩌면 단순히 총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쥐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요. 그냥 총 칼로리를 줄였을 때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만 줄여도 심지어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 딱 하나만 줄여도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음식의 양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즉 음식의 질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동물 실험에서는 칼로리든 단백질이든 특정 아미노산이든 뭔가를 줄이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둘째, 사람한테도 열량 제한을 하면 당뇨병, 암,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신호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게 인간의 최대 수명을 정말로 늘려줄 수 있느냐? 이건 아직 아무도 확실히 답을 못 내린 여전히 논쟁 중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특히 노년층의 경우엔 너무 마른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미래의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해답은 과연 의사가 써주는 처방전에서 나오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차리는 식단에서 그 답을 찾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